방금 이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상철이랑 하트를 그리고 셀카를 찍고 커플 사진을 찍고 콧노래는 흥얼거리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이러다가 해발의 꽃은 네가 줬어야지까지. 그런데 뒤돌아서는 영수 앞에 탁 앉아가지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촌장 엔터테인먼트에서 푼 미방구는 더 기가 막히거든요. 나 진짜 시그널을 보낼 만큼 보냈다 하고 영수가 말하자 옥수는 말을 흐리다가 광수와 따로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단순히 옥순의 감정이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람을 흔드는 방식일까요? 자, 오늘은 옥순의 말 흐르기가 단순히 우유부단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붙잡아두는 기술인지 장면 3개를 중심으로 패턴을 잡아보겠습니다. 상철은 끌어당기고 영수에게는 오해하지 마. 결정적인 순간엔 광수에게로 회피. 이 반복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 흐르기는 거창한 심리가 아니라 대답을 안 하고 분위기만 이어가서 상대가 스스로 포기를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확답도 주지 않는 말버릇 정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온탕 냉탕은 확 끊지도 확 안아주지도 뜨겁게 했다가 식히게 했다가 뜨겁게 했다가 식히게 하는 그 반복적인 리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막 그 옥순과 상철의 데이트를 이제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에 돼서야 말이죠.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저도 막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뭐지 이건? 어떻게든 옥순을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 하면서 옹호했던 제 자신이 미워질 정도로 유보를 계속 한 거죠. 웬만하면 확정 짓지 말자 하다가 제작진도 드디어 이제 파라 때 칼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부러 이 옥순이 어떤 사람인지를 최대한 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한숨밖에 안 나와. 저도 보면서 와, 아니 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속된 말로 이제 욕을 먹는다는 거 알면서 왜 여기 나온 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한숨이,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보면서, 야,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걸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미방군 보셨어요? 이번에 최근에 그 옥순과 그 영수 그리고 광수 이제 3자 데이트가 나오게 됐는데, 이걸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촌장 엔터테인먼트 유튜브에 가보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두 남자가 있어 이제 옥순을 사랑한 제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3자 데이트, 그 횟집 데이트에서 끝나고, 이제 세 사람이 카페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때 영수가 먼저, 물어봐요. 영수가, 아마 광수인가 영수가 물어봅니다. 나는, 떤 스타일 좋아하냐, 옥수님은. 그래서 맨 처음에 광수가 자기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비슷하다. 자, 그리고 나서 영수는 반대로 일부러 광수랑 다른 결을 지어요. 나는 광수랑 다르게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옥순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영수를 보면서 세 번째로 맞아, 나도 영수처럼 다른 사람 좋아합니다라고 하면서 광수가 이제 말을 바꾸거든요. 다시 나는 좀 옥수님이 활발한 것 같아. 활발한 사람 좋아하다. 옥수님 거기도 대고 또 예스를 해요. 맞아, 아까 카페 주인님이, 그 횟집 주인님이, 주인 아저씨가 광수 보고 이제 광희를 닮았다고 한 거예요. 나도 광희 같은 스타일 좋아해. 그래놓고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영수처럼 나랑 다른 사람 좋아한다 해놓고는 또 광희처럼 활달한 사람 좋아한대. 그래놓고는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로서 좋아. 그래놓고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나랑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거시기 라고 하는 등, 듣다 보면 도대체 그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끝끝내 그 어떤 것도 확답을 짓지가 않아요. 이제 알았어요. 이거를 왜 지금 풀었는지 알 것 같아요. 처음 제작진도 어떻게든 유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정확하게 말하면 제작진은 끝까지 가급적이면 이제 출연진이 욕을 안 먹게 하려고 이제 유보를 했겠죠. 근데 이제 파라 때, 슈 때는 도저히 이게 유보가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상철과 옥순과 데이트 장면에서도 콧노래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트하고 해바라기 꽃 받아놓고는, 그거는 또 우리 영자한테 진실을 밝히지 마자 하고, 아니 무슨 뭐 지금 불륜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걸 밝히면 안 돼? 받은 건 받은 거잖아. 그럼 솔직하게 이랬다 하면 안 되나? 왜 그걸 굳이 숨겨야 되나? 왜, 그리고 그거를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상철이 아니에요. 옥순이 먼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더 기가 막힌 거야. 상철이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옥순이 먼저 제안하고 앉아있어. 계속해서 나는 뭐 숙소 가기 싫네 뭐니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해바라기 그 꽃을 카페 사장으로부터 받잖아요. 더 기가 막힌 장면이 그겁니다. 야, 상철아, 이거 네가 나한테 줬어야지. 왜 카페 주인이 나한테 줄 때까지 너 기다렸어? 그러면 꽃을 주라는 말이잖아요. 이미 옥수는 상철에게 잠재적 연인 대상이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정해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남녀관계다 보니까 충분히 상철은 이 정도면 고를 하면 옥순이 받아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1순위가
영수 형이 아니다 나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놓고는 예고편에서 또 영수 옆에다가 앉아가지고 상철이랑 데이트한 거 나 막 얘기하면서 혹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이러고 앉아있어. 이게 오해가 안 할 수가 있나?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해가 아니야. 이거는요 그냥 팩트잖아요. 그냥 눈앞에 나오고 있는 그 장면만 보더라도 이거는 해명이 안 돼.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있어? 그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하트도 그리고 막 같이 하트도 그리고 막 당시에 내 연인은 다른 사람한테 콧노래 흥흥흥 하고 애교 부리고 왜 꽃을 안 주느니 왜 네가 안 주느니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데이트 끝나고 와가지고 혹시라도 오해하면 안 되니까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전후 사정을 알고 있으면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이별 선고를 그냥 바로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별이에요. 영수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고 이 옆에 있는 애도 알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이 옆에 있는 애도 그런 말 하잖아요. 방송 봐라라고 말이죠. 그럼 이 옆에 있는 애도 알고 있는 거야. 방송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옥수는 이제 그렇게 하겠죠. 아, 나는 처음부터 영수랑도 상철이랑도 광수랑도 잘릴 생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한 거다. 난 열심히 휴대 때 재밌게 놀았고 상철과도 재밌게 놀았고 광수랑도 재밌게 놀았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변명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요. 이 남녀 상렬지사 상도덕에 어긋나는데요. 우리 연애 도덕이 어긋나는데요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놔줄 사람은 빨리 놔줘야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찾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나는 솔로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룰을 어긴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거나 쫓겨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연애적인 부분에서 암묵적으로 정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소개팅 3번 하면 이거는 연애 각이다. 상대방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3번 만난 거다라고 하는데 그 룰이 있는데 이 룰을 지금 열심히 이 옆에 내가 파괴를 하고 있단 말이죠. 틀린 건 아니야. 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맞나? 이게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맞나? 영자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끊어줘야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라고 끊어줘야 그 사람도 당장은 기분 나쁘겠지만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예, 끝이 명확한 그 관계를 이렇게까지 끌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지금 그 해바라기 씬을 보고 와서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옥순을 이해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초반부터 이 장면이 물론 나왔으면 그리고 미방본을 이제 알고 있었어. 이미 이거는 옥순이 어떤 사람인지 이 미방본에서 즉 옥순과 영수와 광수가 3자 데이트를 했던 5화나 6화쯤에 이미 제작진은 옥순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을 했겠죠.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니까. 근데 일부러 늦게 푼 거예요. 클라이막스 때 이제 터트려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미방본에서의 모습도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보고 나니까 아니 왜 이런 식으로? 가령 이 미방본에서요. 이 영수가 대놓고 옥순이랑 단둘이 있을 때 물어보거든요. 뭐라면 나는 엄청난 시그널을 당신한테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이제 확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1순위 맞지?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옥순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을 딱 듣고요. 그렇지 그건 진심인 것 같은데 하면서 그 특유의 말 흐르기를 딱 싫어하면서 그때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옥순이 광수 왔다 하면서 위에 광수 발견이라는 자막이 딱 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옥순 다 틀어버려요. 가령 상철과의 데이트 때 장면에서 마찬가지죠. 알고 있어요, 옥순. 뭐냐면 상철이 딱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수와의 데이트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가 좋은 건가? 라고 했을 때 옥순은 그냥 뭐 여러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그 말을 딱 던지면서요. 이런 식으로 눈이 싹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면서 말을 흐리면서 상철이 눈치를 딱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흐렸을 때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옥순들의 모든 행동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말을 흐리면서 상대방을 보는 장면이 특히 이번 화 때 계속해서 나와요. 이거는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몰랐다고 볼 수가 없는 시점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절대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어. 데이트를 갔다 오고 나서도 영수의 눈치를 딱 보면서 야골야골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 꽃을 딱 이제 눈앞에서 흔들어 주면서 얘가 어떻게 나오나. 나는 그 해바라기 꽃의 출처에 대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아. 얘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얘가 이 해바라기 꽃을 딱 보고 나를 포기할지 속된 말로 이제 어장에서 탈출할지 않을지를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이제는 이게 어장이나 말로 어떻게 이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쓸 수가 없겠을 정도로 이 관계를 다 개판을 쳐버린 거예요. 저는 조금 지나치게 좀 이상적이거든요. 합리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설마 방송에서 굳이 자폭을 할까? 라는 생각으로만 했지. 이 옥순이
우리 이야기 영수처럼 자폭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미 저번화 때 그렇게 제가 당해놓고는 우리 이야기 옥순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 지금 수법이 완전히 같잖아. 이 아재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말을 흐려. 말 안 해. 1순위가 정숙이라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완전히 장반대야. 현숙 손잡고 남녀가 만나면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막 이러고 있고 앉아있고, 그때도 이 영수 아재 그랬잖아요. 남녀가 만나면 손을 잡고 뭐 어쩌고 하면서 딱 그 영숙이 있는 횟집을 나오자마자 손을 스킨십을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옥순이 지금 이야기 옥순 되게 생겼어요. 하고 있는 행동이 똑같아. 지금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미방분을 꼭 보시면요, 미방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은 옥순에 대해서 옹호를 못하는 결정적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요, 자, 미방분에서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궁금하신 분은 꼭 보시길 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옥순 밥 한 끼 사줘 할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나잖아. 자기가 지금 사줘도 모자를 파는데 이런 말 하고 이런 말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이런 말을 대놓고 한다고? 내가 사줄게라고 해도 모자랄 판이지 않나? 그리고 나서 또 그 말해요. 여기 안면대 올 때 보니까 무슨 고추챙이가? 그러니까 옥수는 딱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이 변명이 안 돼. 같이 축제 갈 사람, 밥 한 개 사줘 할 사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그 어장이 정의에 너무 부합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상처와의 데이트는 예외가 아니냐? 아니죠. 휴대를 최대한 자신이 쓰게끔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즉, 남자들과 내가 정말 순위를 정해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남자가 나한테 뭘 줄까? 또 광수는 또 뭘 줄 수 있을까? 영수랑도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왜? 굳이? 왜냐면 이렇게까지 속된 말로 한국식 어장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에는 이제 키프라고 하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자기 모습을 숨길 줄 알아. 굳이 내가 방송에 나와서 자폭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자, 이 트럼프 아저씨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이상한 분석가라고 정치 서브 채널도 같이 운영하거든요. 그때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합리성의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성이라는 거는 내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욕을 뒤지게 먹고 앞으로 내가 결혼하거나 사람 만날 때도 불리할 거야. 최대한 나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이 합리성이라는 거는 결국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불과하지 반드시 보편적이진 않아요. 예. 보편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다시의 이 전략을 보면은 우선 멀리 안 보잖아요. 당장 내가 이득을 얻는 게 중요하고, 당장 내가 동맹국이라도 다구리를 쳐서 공격을 해가지고 삥을 뜯는 게 중요해. 그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야. 뭐 미래를 볼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이 트럼프 미국이나 정부 중요한 거 아니야. 5년 뒤 중요한 5년 뒤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그게 나에게 합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마다 합리성의 기준이 다 다르고, A가 봤을 때는 B가 굉장히 비합리적일지 모르지만 B는 B의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즉 옥순도 이 블려시 제가 블려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는 이유도 옥순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안이에요. 플러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라면 다른 어장을 치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여기 나와서 나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을 휘두르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나이가 좀 있어도 충분히 나는 그렇게 남자들을 휘둘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 옥수님 예뻐요 하면서 열심히 인스타에 DM으로 이제 불을 내는 남자들이 줄을 섰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고, 기꺼이 나에게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아닌 밥을 잘 얻어먹는 누나가 될 자신이 있다라고 나름의 합리성에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즉, 이 트럼프 아저씨처럼 지금 옥순도 자기 나름에는 최고의 합리적이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옳은 생각이라, 나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꺼이 TV에 나와서 욕을 먹는 만큼, 안티도 생기는 만큼, 팬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그 팬들한테도 애매하게 또 굴겠죠. 열심히 이제 데이트하고 좋은 데 갔다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막상 또 연애하자 하면 또 뭐 그렇지 하면서 눈치 보다가 이제 말 또 흐리면서, 또 눈치를 싹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말을 흐리면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눈치를 싹 보는 그 동작이 또 나오겠죠. 그게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옥순입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그 옥순과 상철이 첫 데이트를 할 때 굉장히 옥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말을 옥순이 던져요. 뭐냐면요, 다른 여성들은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거의 옥순만 요 말을 던져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영숙과
영철이 처음에 데이트를 나갈 때 남자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막 보거든요. 그래서 우와 하면서 막 박수치고 난리를 쳐요. 와 예쁘다 하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영숙이 은근히 좋아해요. 영철도 좋아하고 있고. 자 그건 뭡니까? 남자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이미 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퍼졌죠 소문이. 아 영숙님 옷 착장 장난 아니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상철과 옥순이 데이트를 했을 때 영숙의 차림에 대해서 옥순이 물어봐요 상철한테. 뭐라고 묻냐? 영숙님 아까 어떻게 입고 나가는지 궁금하네 라고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지금 옥수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다? 남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시선이 옥순이 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숙에게 갔다. 그러면 뭡니까? 이 불려시라고 의심되고 있는 이 옥순 입장에서는 이거 경고 신호예요. 왜 남자들이 영숙을 보지? 내가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 자리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어가야 한다. 적어도 상철은 영숙이 아닌 나를 봐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은 말을 할 때요.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에 하는 사람의 위치라든가 시기도 되게 중요해요. 옥순이 이 말을 던진 건요. 단순히 옥순 예쁘다라고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숙 이번에 예쁘게 입었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닌 영숙이 지금 남자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다시 남자들의 초점을 자기에게서 옮길 수 있는지를 읽어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상처를 그만하죠. 근데 더 예뻐요? 라고 하는 순간 옥수는 안심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밀어낼 거예요. 그래야 애매모호하게 굴고 애간장을 타게 만들어야 얘가 계속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해바라기 이제 밭이 있는 자기를 이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장소로 계속 데리고 가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옥순이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버린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이제 안 믿어요. 그러면 옥순은 계속 다 써야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번 데이트를 하거나 이번 나는 솔로 촬영 중 내에도 자는 장면이 더 나와야 되는데 잘 보면 옥순은요 이 새벽까지 달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누워버리고 저는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밖에서 만나게 되면 평소에 뭐 하십니까? 저 그냥 놓습니다. 이 사람은 안 누는 사람이구나라고 반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누워있어라는 말이 가장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를 가릴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철이 이런 부분은 잘 맞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라고 했을 때 옥순이 역으로 표정이 굉장히 굳어지거든요. 야, 넌 말귀를 못 알아먹네 라는 표정으로 순간적으로 눈이 다 굳어지면서 시선이 돌아가거든요. 상철이 나도 그래요 라고 말을 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요, 왜 옥순이 상철한테 어차피 막상 나를 1순위 해달라는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뭉개버리면서 왜 여기서 애교를 부리고 그랬냐. 딱 상철이 애매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지점, 갈증을 타게 만드는 그 지점까지만 옥순이 제한적으로 꼭지를 딱 열어서 베풉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할 때 상철이 더 급발진해서 뭐 영수보다 내가 더 마음에 들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때 다시 꼭지를 잠가요. 딱 그 정도 순간에서만. 그리고 이 태도가 아까 제가 미방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광수한테는 광희처럼 나도 활발한 사람 좋지만 친구 같다. 나도 그런 사람 스타일 좋아한다. 근데 영수한테는 그렇죠. 왜냐면 영수는 나랑 다른 스타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옥순도 나도 다른 스타일 좋아한다라고 하는 등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옆에 이제 광수가 있거든요. 영수와 광수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나 동시에 두 사람 모두에게 나도 너랑 유사하다는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이게 진짜 불려시짓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거든요. 즉 옥수는 갈증을 느끼게 만들면서 자신이 그 남자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즈음까지만 만족을 줘요. 진짜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현숙님이 딱 그 얘기하잖아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듣고 있는 영자가 웃는 장면은 그 영식님 장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완전 그 느낌이거든요. 그 파라 초반부에 옥순이 또 애매하게 말해요. 광수가 다정하지만 다정한 것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생각은 애매해. 광수가 안 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현숙이 옥순 인생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자는 또 여기서 진전을 하면서 이제 쪼개고 있죠. 쪼개고 있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딱 자신이 데이트하고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뭔가를 누릴 수 있고 즐거운데 재밌는데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딱 멈춰버려. 그리고 딴 남자한테 가요. 똑같이 또 해. 영수한테 가서 똑같이 또 해. 1순위라고 얘기해. 또 가서 뭐 오해를 살까봐 하면서 또 옆에 기대고 있는 스킨십을 딱 해. 그 다음에 또 강수한테 가가지고 뭐 부산에 가면 만날 수도 있고 뭐 같이 함께 밥 사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얻어먹어야겠다 얘기하는 등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옥수는 지금 거의 이야기 영수급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사를 치거나 애매모호하다. 아직 너의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없다. 예. 그렇지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상처를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면 자 우리 이야기 영수처럼 우리 이야기 옥수는 카메라를 딱 봐주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보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카메라를 보거나 이제 출연진이 잠깐 몰입이 깨져서 나오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대사를 치거나 상철이 나에게 고백을 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자기가 1순위가 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눈치를 딱 보거나 카메라를 본다고 더 화가 나고 더 어이가 없는 거는요. 왜 영자 얘기가 왜 자꾸 이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잖아. 상처를 자기가 거의 뺏은 형국이라는 거를. 그러면 그 관계에 책임을 져야지. 또 계속 영자한테 물어보고 미묘하게 상처를요 다시 영자한테 보내려고 하는 듯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하면 안 되지. 예.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자꾸 영자를 버리고 지금 자기한테 왔으니까 그 관계를 끝까지 밀던가. 그것도 아니야. 재밌게 놀고 그 이전에 한창 하트 그리고 거의 뭐 웨딩 커플 수준으로 사진을 막 찍다가 막상 이제 더 이상 상처를 자기한테 오는 건 싫어. 뭐 실증이 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다시 슬쩍 영자 얘기를 합니다. 아 영자한테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거 영자가 난감해할 것 같은데 정말 영자가 데이트권이 없어서 날 선택한 게 맞을까? 라고 하면서 이 말은요 정말로 너가 진심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옥수는 너무 이 상처를 자기한테 다가오거나 부담을 주거나 뭔가 얘 고백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특유의. 그 느낌이 들려고 할 때마다 미묘하게 영자한테 다시 보내. 어떻게 보면 진짜 상철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단물만 빨아먹고 나 버리려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놓고는 또 상철이 이 말 한 다음에요. 굉장히 난감한 한 말을 다음에요. 영자가 데이트권이 없었어도 나를 선택했을까라고 했을 때 상철이 굉장히 난감해 하거든요. 어쩔 줄 몰라요. 그걸 표정을 딱 봐요. 상철이 인상 쓰고 옆에 보고 있는 그 표정을 딱 본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나 약간 낯설 좋아해요. 라고 다시 상처를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말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나 낯술 좋아한다 이런 말 하면 같이 술 먹자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제로 술을 먹진 않아요. 또 웃긴 게. 근데 이 말이 대화의 맥락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옥수님도 술 좋아하세요? 저 낮술 되게 잘 먹거든요. 맞아요. 저도 낮술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영자한테 확 밀어버린 듯한 말을 한 후에 낮술 좋아해요 라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상처를 버린 듯한 말 했다가 다시 끌어당기고 버린 듯한 말 했다가 끌어당기고 요거를 계속 온탕내탕 집어넣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확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야. 확 밀어버리는 것도 아니야. 계속 애매한 그 선에 상철을 비롯한 수많은 남자들을 다 일렬로 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왜 자꾸 영자 얘기를 하나? 뭐 질투하나? 영숙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질투하나?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상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옥수는요 딱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안한데 너 영자가 기다리고 있잖아. 정말 이제 더 이상 얘로부터 내가 효용이 없다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하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옥수는 딱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영자 얘기를 딱 하면서 미안한데 난 그 마음 좀 받아주기 어렵다. 근데 그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뭐 영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막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상처이 나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애매모호하게 말하겠죠. 그게 한 90%의 확률일 것 같고 10%는 정말 이제 상철이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영자 얘기를 하면서 정색을 때려버리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옥순이야. 하는 게 완전히 진짜 이야기 옥순이에요. 왜 굳이 이런 행동을? 문제는 이 행동은 뭐다? 동시에 옥순이 끊임없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 이야기 옥순 때처럼 의식을 했던 것처럼 욕먹기 딱 좋은 행동이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연애의 그 단계와 많이 다르다는 걸 이 옆에 있는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송에 나왔다는 거는 더 치명적이에요. 누가 이제 이 옥순이랑 어떤 진짜 진지한 관계를 하려고 하겠어. 결혼하고 나서도 이 사람 이러는 거 아니야? 상철과의 데이트에서도 옥순이 끊임없이 자기 거울을 봐요. 즉 남자들은 옥순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거울이에요. 어떤 거울?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영향력을 깨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남자들을 뒤흔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걸로 완전 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행동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근데 옥순의 인생 삶 전체에 걸쳐서 많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당장 내가 이기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현재 지금 요 정도 어느 정도 좀 나이대가 없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녀가 그렇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나는 솔로에 출연하고자 하는 목적이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게 아닐까 강력하게 의심하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불려우가 아닌가 진짜 지금은 이제 확 그 생각이 확 드네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특히 미방본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제 설명을 먼저 방송을 보신 분들은 꼭 미방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런 식으로 광수한테도 어필하고 동시에 영수한테도 어필하는 그 교묘하게 그 선을 타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와 같은 이제 옥순형을요, 자신의 욕망과 이점을 극대화하는 이제 극대화형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극대화이기 때문에 멀리 볼 필요가 없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단시간 효율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는 게 목적이에요. 이 길게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뭐 보고 장기적으로 쌓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거고, 그 장기적인 시간은 변화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는 오히려 나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상대가 중요한 질문에서 자주 주제를 바꾸거나 말은 좋은데 행동으로 반대를 가거나 오해라는 말을 반복하거나 애매하게 말을 반복해서 책임을 분산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게 말하고 주제를 바꾸고 오해라는 말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 영수를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많이 접했을 사람들일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단순히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호감을요, 아 감정이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하나의 물질화시켜서 보는 것 같아요. 마치 화폐처럼 말이죠. 네, 돈처럼 말이죠. 즉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타인에게 준 호감뿐만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주는 것 또한 호감이다. 그럼 뭡니까? 네, 화폐다. 그럼 이거 뭡니까? 그거를 극대화시킬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겠죠. 즉 시간이나 관심이나 확신 같은 거를 누구와 누구에게서 얻는가, 이것은 필연적으로 공평하게 주고받을 수가 없다. 공평하게 주고받으면 뭐하러 거래를 하고 뭐하러 사업을 차리고 뭐하러 이제 딜을 칩니까? 그것은 불평등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행동하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29기, 28기보다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자, 우리 이야기 영수의 후계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이야기 옥순. 네. 그래서 다음 이분이 또 사기에 나오시게 된다면, 요렇게 붙이면 진짜 재밌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간을 이제 보는지 한번 전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정통의 후계자예요. 네. 이 이야기의 계보를 잇는 그 이야기 옥순. 네, 앞으로 남은 2화 동안 활약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옥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저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는 제가 사실 나는 서로 사계를 리뷰하면서 이 아저씨의 활약을 보면서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갈비뼈가 좀 부었거든요. 갈비뼈가 겨우 가라앉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옥수를 보면서 갈비뼈 이제 두 개가 부어버린 거예요. 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제작진분들의 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는 솔로말의 이 매운맛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아, 옥수님, 네, 출연하신 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사계와 지복행, 네, 꼭 나오시길 기원합니다.